자, 이번 시간은 복소수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연희는 개념 좀 읽었어? 복소수가 뭐래? i가 뭔데? 그래서 i라는 게 루트 마이너스 1이고요. 그쵸? i의 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a 플러스 bi라고 쓰는 것을 복소수 g라고 하기로 했죠.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 중에 일부가 뭐였냐면 마지막에 얘에 대해서 켤레 복소수라고 이름을 붙이며 켤레 복소수라고 이름 붙이면서 짝꿍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 짝꿍은 a-bi라고 쓰기로 했고요. 근데 이 ga 플러스 bi의 켤레 복소수라는 말이 너무 기니까 이걸 기호로 표현하기로 했고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g바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쵸? 그래서 얘와 얘는 서로가 켤레 복소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오늘 진도를 나가도록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사칙 연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사칙 연산에 대해서 켤레 복소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 바라고 붙인 이 둘 간에 다음과 같은 성질, 일종의 규칙 같은 게 존재하겠네요. 첫 번째, 어떤 g에 대해서 켤레복소수가 있는데 그 켤레복소수에다가 한 번 더 켤레복소수를 하면 다시 자기 자신인데요. 이미 알다시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자기 자신이고요. 역수에 역수를 붙이면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처럼 켤레복소수에 켤레복소수를 붙이면 얘의 켤레복소수가 이거고 이거의 켤레복소수가 이거니까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 g랑 여기에는 그게 없네요. 여기 한번 1번 옆에 쓰죠. g 더하기 g바와 g 곱하기 g바는 항상 실수입니다. 항상 실수예요. 이렇게 더하기와 곱하기를 했을 때 실수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켤레복소수로 짝을 짓게 한 겁니다. 보시죠. 얘랑 얘랑 더하면 2a고요. 얘랑 얘랑 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bi의 제곱,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죠. 두 개의 복소수에 대해서 더한 다음에 켤레복소수라는 건 신기한 게도 g1바 더하기 g2바가 된대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이야기인데 a 더하기 bi랑 c 더하기 di라는 두 개의 복소수를 더한 걸 바를 붙입니다. 실수 부분은 그대로 있고 이게 허수 부분만 마이너스가 붙는 꼴인데 이는 a-bi와 c-di를 더한 것과 같다고 쓸 수 있으며 이게 이제 a 플러스 bi의 바, c 플러스 di의 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즉 켤레복소수 저 바라는 멘트, 저 기호는 쪼개질 수 있습니다. 쪼갤 수 있어요. 근데 쪼갤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쪼갤 수 있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전부 다 쪼갤 수 있어요. 다. 못 쪼개는 주제는 없습니다. 나누기는 좀 기호가 잘 와닿지 않을 텐데 g2분의 j1의 전체의 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다 쪼갤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켤레복소수의 성질이에요. 내 지우기.
이 켤레복수의 성질에 대한 이야기 2개만 다루겠습니다.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2개가 아닌가요? 3개인가요? 360번입니다. 이 플러스 g제곱분의 g가 실수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g제곱이 실수라는 이야기예요. 얘가 허수면 절대 실수가 될 수가 없거든. g제곱이 실수란 겁니다. 근데 제곱이 실수인 건 누구라 했죠? 아까 이야기했는데 아까 누구까지 물어봤지? 샴비야? g제곱이 실수인 거 누구 있어요? 영이랑 실수 또 0이랑 실수랑 순호수까지 말해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지금 g가 뭐라고 써 있어요? 허수라고 말했기 때문에 얘들 아닙니다. 얘입니다. g제곱이 실수가 됐는데 그걸 만족하는 g라는 애는 0 아니면 실수 아니면 순호수고 허수라고 말했으므로 g는 그냥 bi 이렇게 되는 순호수가 됩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1번 g 더하기 g 반은 0이에요? 네, 1번 답 끝. 그렇죠? 왜냐면 bi에 대해서 켤레복소수는 마이너스 bi잖아요. 둘을 더하면 0이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다른 애들은 뭐가 있을까요? 4번만 한번 볼까요? g 곱하기 g바 라고 하면 bi 곱하기 마이너스 bi라서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므로 b제곱 이렇게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차치할게요. 이어서 365번 보겠습니다. 알파 곱하기 알파 바가 베타 곱하기 베타 바와 같으면 그게 3인데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i라고 말을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알파 베타의 값을 구해달라고 말했어요. 무엇이 좋을까? 그냥 씁시다. 자, 우리가 복소수 알파라는 이야기를 하면 복소수 알파라고 하면 걔는 뭐라고 써야 되냐? 이거 a 플러스 bi 이렇게 써야 됩니다. 복소수 알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복소수를 하나의 숫자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복소수는 반드시 2개가 다 필요합니다. 얘가 하나만 쓰일 수 있었던 건 순허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고 심지어 그로 인해 a가 0이라는 게 이미 밝혀진 상태인 거예요. 실수 부분인 a가 0인 게 이미 나온 겁니다. 반드시 모든 복소수는 a 더하기 bi 형태로 써야 돼요. 그렇게 안 쓰였다면 이미 하나가 0인 게 나왔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복소수의 합 뭐 이런 거 이제 문자로 쓰잖아. 그때 반드시 a 더하기 bi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알았죠? 안 돼요. 근데 알파 곱하기 알파 바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A 더하기 BI랑 켤레복 소수 A 마이너스 BI를 곱한 게 3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 치죠. 헌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A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가 I라는 건 베타라는 게 I 마이너스 알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내가 알파라고 썼을 때 이 I에서 알파 즉 A 더하기 BI를 뺀 값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B의 I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얘와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3이라는 거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알파 곱하기 알파 바죠. 문제는 베타 곱하기 베타 바도 3이라는 거고 베타가 이렇게 쓰여 있으므로 베타 바는 마이너스 A 더하기 1 마이너스 B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I 이게 되면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근데 실제로 네. 그래서 이렇게 I 제곱 더하기 1-b의 제곱이 써집니다. 자, 근데 얘랑 얘를 똑같이 3이라고 했다는 거는 b제곱과 1-b의 제곱이 같은 거죠. 이게 두 개 같으려면 b가 얼마면 돼요? 2분의 1이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b가 2분의 1이면 a는 얼마예요? 얘가 4분의 1이니까 2분의 루트 11 이렇게 되겠죠. 맞니? 4분의 1, 4분의 11.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알파, 베타의 곱은 어떻게 돼요? 알파, 베타. 알파랑 어딨죠? 알파 이거 A 더하기 BI. 즉 2분의 근데 숫자가 좀 기분 나쁜데? 잠깐만. B제곱은 B가 2분의 1일 때 같은 거 맞고요. 숫자가 좀 기분 나빠서. 자, 그러면은 알파라는 애는 알파라는 애는 2분의 루트 11 플러스 2분의 1 i고요. 베타라는 애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11 1 마이너스 b 플러스 2분의 1 i가 됩니다. 이거 뭐예요? 합차 공식이죠. 맞아요. 얘가 똑같고요. 얘는 뿔마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제곱 2분의 1 i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1이라 얼마? 마이너스 3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 됐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죠. 자, 그래서 A 더하기 BI라고 쓰고선 그걸 바탕으로 베타라는 것도 문자로 표현해서 켤레복 소수와의 곱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켤레복 소수와의 곱은 합차 공식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식이 좀 간단하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알아듣는 사람만 천천히 알아들어 봐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이 켤레복 소수끼랑 다시 켤레복 소수랑 곱하면은 실질적으로 실수 부분 제곱이랑 허수 부분 제곱을 더한 게 됩니다. 그걸 더한 게 돼요. 그래서 얘랑 뭐가 같은 거냐면 실수 부분에 대한 제곱과 허수 부분에 대한 제곱이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플러스 i라는 게 뭔 말이냐?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알파에 대한 실수 부분과 베타에 대한 실수 부분이 정확하게 부호만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거죠. 왜냐면 더해서 실수가 없으니까. 실수 부분이 부호만 달라요. 근데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실수 제곱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허수 제곱도 같아야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랑 얘는 사실상 부호만 다른 애예요. 부호만 다른 애입니다. 근데 실수의 부호가 다르니 허수의 부호는 같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뭔 말이냐면 그런 결론 아래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바입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는 알파 바에 마이너스 붙인 값 마이너스 3 이렇게 식 하나도 없이도 문제 풀 수는 있어요. 대신 아이디어가 좀 어렵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만 뭐 잘 알아들어 봐요. 넘어가겠습니다. 370번. 문제에서 복소수 g와 그 켤레 복소수 g 바에 대해서 g지바 더하기 g분의 g바가 3이라고 했습니다. 자, g라는 것은 우리가 a 더하기 bi라고 써야 된댔죠. a-bi 그리고 a 더하기 bi 분의 a-bi 얘를 계산한 게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뭔 생각을 하냐면 얘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반드시 실수입니다. 실수랑 얘를 더했을 때 이게 지금 실수가 나온 거죠. 실수. 맞아요. 3은 실수잖아. 그럼 얘 반드시 실수예요. 근데 켤레복소수랑 나누기로 했는데 어떻게 실수가 돼? 얘랑 나누기로 했는데 그게 딱 한순간만 가능합니다. A가 0인 거예요. 그럼 지워지면 약분되거든. 그래서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A가 0이기 때문에 G라는 것은 그냥 BI라고 쓸 수 있게 되고요. 얘가 실수되려면 A가 지워져야지 실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약분되잖아요. 그래야지 I가 약분되잖아요. 그렇죠? 얘는 B제곱 마이너스 1 이게 4라서 3이라서 B라는 것이 2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는 뿔만 이겠죠?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럼 G바의 제곱이라는 것은 BI 제곱 BI 마이너스 BI 그래서 플러스 BI의 제곱 즉 4 마이너스 4B 뭐야
마이너스 4 b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b제곱은 방금 4라고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16 이렇게 구해줍니다. 여기까지가 켤레복 소수를 이용한 문제의 풀이에요. 켤레복 소수를 이용한 문제의 풀이. 켤레복 소수는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꾼 것이며, 그러다 보니 합차 공식을 유도하게 돼서 곱하기라면 반드시 실수가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나누기는 실수가 안 돼요. 합과 곱이 실수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켤레복 소수였고요. 그 다음 우리가 다룰 내용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i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i라는 건 제곱하면 얼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죠.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요. 그럼 i의 세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세제곱은 얘랑 얘랑 곱한 거죠. 그래서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i랑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i입니다. 그렇죠? 여기 논란의 여지가 없죠. 그런데 i의 4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i의 4제곱은 얘랑 얘랑 곱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제곱의 제곱이 4제곱이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얼마야? 1입니다. 그럼 이 i의 4제곱에다가 다시 i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i의 5제곱이죠. 즉 i의 5제곱은 i의 4제곱에다가 i를 곱한 것이므로 1 곱하기 i라서 i의 5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i랑 i 5제곱 똑같습니다. 즉 i의 5제곱 계산하면 i 곱하기 i 4제곱인데 얘가 방금 얼마라고? 그래서 안 써도 된다고. 그럼 그냥 i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i의 6제곱은 i의 6제곱은 i의 4제곱에다가 i의 제곱을 곱한 거기 때문에 i의 6제곱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안 써도 된다고. i의 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i의 7제곱은 i의 8제곱은 i의 9제곱은 i의 10제곱은 i의 11제곱은 i의 12제곱은 얘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우리가 i의 거듭제곱 의 순환이라고 말해요. 순환이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반복된다. 돈다라는 말이죠. 돈다라는 표현이에요. 반복되는 겁니다. 계속 똑같은 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숫자를 문자로 표현하는 거 익숙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4의 배수를 4 곱하기 n 이렇게 쓰는 거 봐드릴 수 있어요? 맞아요? 4의 배수 4 곱하기 n이면 4의 배수잖아. 맞나요? 그럼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1, 5, 9 이런 것들을 4n-3이라고 2, 6, 8 이런 것들을 4n-2라고 3, 7, 11 이런 것들을 4n-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것도 봐드릴 수 있어요. 4n-3에 1 대입하면 1이고요. 2 대입하면 5고요. 3 대입하면 9고요. 4n-2에 1 대입하면 2고요. 2 대입하면 6이고요. 3 대입하면 뭐야? 10이죠? 4n-1에 1 대입하면 3이고요. 2 대입하면 7이고요. 3 대입하면 11이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i의 4n제곱은 1이고요. i의 4n-3제곱은 i고요. i의 4n-2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요. i의 4n-1제곱은 마이너스 i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문자로 꼭 표현해야 되나요? 네. 앞으로는 그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숫자를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해보면 공통수학은 말 그대로 공통수학이에요.
어떤 수학을 배우든지 이거에 대한 건 기본으로 깔고 간다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문제를 풀면 안 풀린 문제들이 꽤 많다.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지금 설명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죠? 기반이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아예 진행이 안 돼요. 자, 이걸 우리가 i의 거듭제곱의 순환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재에서는 k를 이용해서 표현했는데 맞죠? 선생님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했네. 네, 뭐 교재에 있는 표현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i의 4k 플러스 1, i의 4k 플러스 2, i의 4k 플러스 3. 여기다 0 대입하면 3이고 1 대입하면 7이고 2 대입하면 11 되는 거 맞죠? 그럼 얘랑 사실상 같은 숫자를 의미하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겠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이 3, 7, 11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이 4n-1과 4k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둘의 문자가 다르다는 의미로 그냥 다르게 썼어요. 문제에 따라 어느 게 더 나을지는 말 그대로 문제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쓴 것처럼 써요. 나처럼 쓴다고. 알았죠? 얘처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한테는 0을 대입해야 되는데 얘한테는 1을 대입하면 딱 4가 나오죠. 그렇죠? 얘한테는 0을 대입해야 2가 나와요. 근데 얘는 1만 대입해도 2가 나오죠. n에다가 자연수를 대입한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씁니다. 여기까지가 복소수의 i의 거듭제곱이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교 시험 같은 데 나오면 꽤 어렵게 나옵니다. 꽤 어렵게. 진짜로 꽤 어렵게 나와요. 일단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얘를 바탕으로 뭐 하라는 거냐면 규칙 찾기를 진행합니다. 규칙 찾기. 규칙 찾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관계식이나 이런 걸로 풀기보다 나열을 하면서 이러한 규칙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규칙을 바탕으로 예측하는 그런 문제풀이가 꽤 많다는 거예요. 물론 나열을 할 수도 있지만 그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관계식을 이용해 풀 수도 있지만 나열을 하면서 규칙 찾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주는 게 꽤나 도움이 된다라는 걸 말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규칙을 찾으려고 안 하거든. 그냥 다 대입해서 하고 싶어 하지. 그런 습관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막혀요. 막힙니다. 그래서 나열하면서 규칙을 찾으려는 연습을 하는 게 좋긴 하다. 물론 가장 엄밀하게 관계식으로 푸는 것도 좋지만 그럼 너무 비효율적일 때가 많아서. 자, 그럼 이 거듭제곱에 대한 규칙으로 우리가 두 문제 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네 문제 남았네요? 네 문제밖에 안 남았네요. gm이라는 숫자는 2분의 i의 m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m제곱이라고 썼어요. 자,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대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입하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g1은 2분의 i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입니다. 얼마죠? 0. g2는 2분의 i의 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i의 제곱이나 i의 제곱이나 어차피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3을 대입하면 2분의 i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인데 그럼 2분의 i의 세제곱과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즉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 어떻게 돼요? 0이 됩니다. 맞아요? 뭔 말이냐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러면 마이너스 8 내 세번 곱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은 홀수 제곱일 때 마이너스 1이고 짝수 제곱일 때 1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져요. 그냥 계산 안 하더라도 0이죠.
똑같이 생겼으니까 맞지? 4를 대입하면 2분의 i의 4제곱 더하기 2분의 마이너스 i의 4제곱인데 2분의 2 곱하기 i의 4제곱이잖아. 그치? 4의 4제곱 1이 됩니다. 근데 뭔 얘기를 했냐면 i의 4제곱이라는 건 i라는 거는 4개마다 규칙이 나오잖아. 반복되지. 그치? 그러면은 얘도 4개마다 반복되고 얘도 4개마다 반복되면 그냥 이게 반복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대요. 그쵸? 그러니까 얘도 4개마다 반복되죠. 이것도 4개마다 반복되겠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을 더한 것도 마찬가지로 4개마다 반복될 거다라고 규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기억, 이걸 보면서 이제 기억을 확인해 봅니다. 기억, G의 M이라는 애가 1인 게 있어요? 존재하죠. 맞다. 니은 G의 100은 G의 102랑 같아요? 근데 봐봐. 홀수번째는 무조건 뭐예요? 0. 짝수번째는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반복되겠죠? 그래요? 그래서 땡. 2밖에 차이 안 나면 부호가 다를 겁니다. 그럼 GM의 바랑 같냐? 이게 뭔 말이냐면 혈내복소수를 했는데 같다는 말의 의미는 GM이 실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수냐고 물어본 거고요. 여기 다 GM 실수밖에 없죠? 그래서 D가 맞다. M에다가 자연수를 넣으라고 했고요. 맞죠? 여기 M은 자연수 이렇게 써있잖아. 문제. 그럼 자연수 하나하나 대입한 건데 여기에 1 넣었으면 얘랑 얘도 1을 넣어야겠다. 여기 1을 넣었으면 여기도 2를 넣어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나열해 주는 거예요. 알았죠? 좀 이상한 표현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은 더 흔해질 겁니다. 우리가 아래 첨자는 문자를 좀 알파벳을 좀 덜 쓰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뭔가를 대입하도록 안배해두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380번) G라는 애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 W라는 애가 2분의 1 플러스 3i 루트 3i 이렇게 돼 있어요. 얘의 거듭제곱이랑 쟤의 거듭제곱을 계산했더니 같아졌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언제 같은지 어떻게 해? 네,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다 해볼게요. 자, G제곱은 분모제곱 분자제곱하면 2분의 1-i의 제곱인데 1-i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한번 해볼게요. 1 마이너스 2i 더하기 i의 제곱이죠. 자, 근데 i의 제곱이 얼마야? 그래서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i가 돼요. 자, 근데 봐봐. 마이너스 i라는 건 g의 4제곱이 마이너스 i의 제곱이라는 거라서 맞지?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은 g의 8제곱이 1이 되겠죠. 맞아요. 얘는 8제곱이 1이 됩니다. 자, W는 W 제곱을 했을 때 4분의 1 더하기 루트 3i의 제곱을 한다면 4분의 1 더하기 2 루트 3i 더하기 루트 3i의 제곱, 루트 3i 제곱이 돼요. i 제곱 뭐야 이거? 루트 3이 아니죠?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i의 제곱이죠. 그럼 4분의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2 루트 3i라서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가 됩니다. 자, 얘랑 얘는 무슨 관계예요? 합차 공식이죠. 단 앞에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또 뭐지? 변하고 있는 건 1과 마이너스 1이므로 얘가 앞에 거고요. 1과 마이너스 1이 뒤에 거다. 그러면은 W 세제곱은 4분의 분모끼리 곱한 거분의 앞에 거의 제곱 루트 3i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이죠. 빼기 1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요. 자,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6제곱을 했을 때 1이 되는 거죠.
둘이 똑같은 숫자는 처음 등장했어요. 맞아요? 아니죠. 여기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일 때 똑같은 거 등장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4제곱이랑 3제곱일 때 마이너스 1이고 8제곱이랑 6제곱일 때 1이에요. 그쵸? 근데 봐봐. 8제곱이랑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나랑 진영이랑 술래잡기를 하는데 나는 8바퀴마다 제자리로 오고 진영이 6바퀴마다 제자리에 와. 그러면은 내가 3바퀴 돌면 24바퀴를 돈 건데 그때 진영이는 몇 바퀴? 내가 3바퀴를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요? 내가 3번째 도착하면은 이렇게 하면 좀 그런가? 다시 그냥 이렇게 말할게요. G의 n제곱과 Wn제곱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얘네가 같을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로 같거나 아니면 1로 같아야 돼요. 그쵸? 근데 얘랑 얘가 같을 수 있으려면 8제곱해야 1이고 6제곱해야 1이니까 둘이 8과 6의 공배수 뭐가 있어요? 24. 그쵸? n이 24일 때 G의 24제곱도 1이고 W의 24제곱도 1이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면 6제곱이 1이니까 24제곱은 1의 4제곱이 될 거고 G의 8제곱이 1이니까 G의 24제곱 즉 G의 8제곱의 세제곱은 1의 세제곱인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근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마이너스 1도 똑같은 게 있잖아요. 4와 3의 최소 공배수인 11을 기준으로 하면 G의 12제곱과 W 12제곱이라는 건 G의 4제곱의 세제곱과 W의 4제곱, 세제곱의 4제곱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제곱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의 4제곱이라서 얘는 1이 돼버리고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찾는 애는 n이 24일 때 둘 다 24제곱이 돼서 1이 되는 경우 그때가 처음으로 이제 겹치는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는 얘가 루트 2라는 숫자를 갖고 얘는 루트 3이라는 숫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같아질 수 없어요. 근데 거듭제곱을 하다 보니 아니 뭐야 8제곱을 해서 1이 돼? 그럼 반복하겠다. 왜 저기도 4제곱이 1이라서 반복하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8제곱도 1, 16제곱도 1, 24제곱도 1, 이것도 6제곱 1, 12제곱 1, 18제곱 1, 24제곱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복소수의 거듭제곱, 허수 i의 거듭제곱에 대한 규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앞으로 가서 음수의 거듭제곱 다루며 마무리하죠. 뭐야? 거듭제곱 맞죠? 우리가 루트 마이너스 1은 i라고 했어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2는 뭐다?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서 루트 2i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음수의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이때 약간의 다른 규칙이 벌어진답니다. 뭔 말이냐? 자, 예를 들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얼마예요? 루트 ab가 되죠. 헌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대요. 언제에 한해서 a와 b가 둘 다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랑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얘네끼리 곱하면 얼마여야 돼요? 루트 1이어야 되잖아. 그치? 근데 루트 마이너스 1 얼마야? i죠. i랑 i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자, 왜 그러냐면 또 다른 예로 루트 마이너스 3이랑 루트 마이너스 4를 곱한다고 하자.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이고 루트 마이너스 4는 루트 4i입니다. 그럼 이건 루트 12i의 제곱인데 그럼 마이너스 루트 12가 된다는 거죠. 얘랑 얘만 곱한다고 하면 그냥 12가 되어야 되는데
둘 다 마이너스가 있을 땐 마이너스가 i의 제곱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루트 마이너스 3이랑 루트 5를 곱하면 얼마냐? 이거 그냥 루트 마이너스 15예요. 이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대요.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인데 거기랑 루트 5를 곱하면 루트 15i죠? 근데 i는 방금 루트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니까 그냥 얘는 곱하면 루트 마이너스 15죠. 둘 다 0보다 작을 때만 저렇게 마이너스가 꺼내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만 0보다 작을 땐 그냥 곱하면 돼요.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5는 그냥 루트 마이너스 15입니다. 두 번째, 이런 것처럼 또 이상한 예가 있는데 루트 a분의 루트 b란 애가 원래 루트 a분의 b라고 써야 되잖아요. 그쵸? 네,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단, 이것도 단 한순간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 루트 2분의 루트 3은 그냥 합치면 돼요. 루트 2분의 3. 근데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것을 루트 2 i분의 루트 3으로 꺼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3이라고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 i분의 1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i분의 1은 우리가 다룰 수 없기 때문에 i분의 1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i를 분자분모에 곱해요. i의 제곱분의 i죠. i의 제곱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 곱하기 i가 되고 곱하기 i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은 이렇게 마이너스 2가 속으로 들어가는 형태인데 문제는 i를 꺼낸다. 자, 여기서 특이한 건 뭐냐면 얘는 그냥 루트 마이너스 3은 그냥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마이너스 1인 건 꺼낸다고 했죠. 그래서 루트 2분의 루트 3i 이렇게 쓴다면 얘는 그냥 합치면 돼요. 근데 말했죠. i는 그냥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죠? 이렇게 들어간 거죠. 루트 마이너스 1분의 3. 딱 이 경우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좀 특이한 규칙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그냥 외워야 됩니다. 근호끼리 곱하는데 둘 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고 나머지 곱한다. 나누기 형태의 제곱근의 계산인데 분모에 있는 애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가고 합쳐진다. 이렇게 기억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음수의 거듭제곱근의 계산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걔는 i로 꺼내놓고 계산한다는 이야기예요. i로 꺼내놓고 계산하는데 이런 건 좀 자주 나오는 편이니까 암기하자 그런 이야기인 것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문제 보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숙제가 너무 적어. 어쩔 수 없지. 괜찮아요. 괜찮을 겁니다. 4, 5, 6, 7, 8, 10월.
자, 384번 a가 0과 1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루트 a-1, 루트 1-a 마이너스 루트 a-1 분의 루트 1-a 루트 1-a 분의 a- 루트 a 루트 마이너스 a 이런 거 많이 했죠? 어디에서 했어요? 그렇죠. 제곱근 계산할 때 많이 했죠. 중학교 거에서. 자, a는 0과 1 사이므로 얘는 마이너스고요. 이건 플러스고요. 얘는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고요. 이건 그냥 약분 되겠죠. 이건 플러스고요. 이거 마이너스고요. 그렇죠? 이건 그냥 마이너스죠. 자, 문제는 내가 아까 말했죠. 거듭 제곱근의 계산은 0보다 작은 게 있으면 i를 꺼내고 계산하라고. 그럼 얘는 0보다 작으니까 i 곱하기 루트 1-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얘도 루트 1-a의 i분의 루트 1-a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뭐예요? 이거 그냥 루트 마이너스 1이거든? 약분되잖아. 이거 그냥 약분이죠. 그렇죠? 그냥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루트 a 곱하기 루트 a i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i를 다 꺼낼게요. 자, 루트의 제곱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의 제곱 붙으면 어떻게 돼? 주의해요. 루트에 제곱이 붙으면 절대값입니다. 알았죠? 절대값이에요. 주의해야 돼요. 루트의 제곱 벗기는 일은 꽤 자주 나올 거고 절대값입니다. 그냥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i 곱하기 1-a의 절대값인데 1-a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그냥 1-a 이렇게. 자, 이거는 얘는 약분되죠. 근데 i랑 이거 루트 마이너스 1이 i 아니니? 약분됩니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 얘랑 얘는 계산은 어떻게 돼요? 더하기 a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i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1 더하기 ai 해서 i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0보다 작은 거 있으면 꺼내놓고 계산하는 거예요. 알았죠? 꺼내놓고 계산한다. 이렇게 기억하자. 자, 마지막으로 388번. 자, 이것 좀 써둡시다. 이거의 의미가 뭐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는 거는 a와 b가 둘 다 0 이하라는 표현이에요. 왜냐면 0이면 부호를 무시할 수 있거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든 말든 어차피 0이면 0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ab가 0 이하라는 표현이고, 얘는 이 표현은 b가 0보다 작고 c는 0 이상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표현해주세요. 알았죠? 자, 루트 a제곱, 문제에서 루트 a제곱 더하기 루트 c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b-c인데 왜 루트 제곱이 나왔는지 이해가 가죠? 방금 말했다시피 루트 제곱은 뭐니까?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c 마이너스 절대값 b-c고요. a랑 b는 0 이하고 c는 0보다 이상이므로 마이너스 a 더하기 c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뺐으니까 0보다 작아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 나옵니다. 이렇게 b-a 이렇게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오는 걸로 하죠.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잘 정리해보고 다음 주 월요일날 보도록 합시다. 제가요. 숙제는 388번까지만 해오세요.
내가 안 오면 어떡하냐고? 왜? 왜 벌써 그런 얘기를 해?